안녕하세요, 라라입니다. 나의 욕구를 알아차리고 존중해주는 연습 하고 계신가요? 혹시 연습을 하시면서 질문이 올라오면 후기에 댓글로 달아주세요. 지난 시간에 진짜 욕구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진짜 욕구와 왜곡된 욕구를 구분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파헤쳐 보겠습니다. 날씬하고 싶다는 욕구를 예로 시작해 볼게요. 만약에 날씬하고 싶다는 욕구가 건강한 욕구라면요, 자신이 정한 어떤 날씬하다는 기준에 맞게 된다면 만족감이 올 거고, 그 몸무게를 유지할 때 행복하고 욕구가 충족되었다는 기쁨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날씬해져도 살찔까봐 겁이 나고 만족감이 없고 불안하고 두렵기만 한다면, 다시 살찔까봐 자연스러운 먹고 싶은 욕구까지 억누르게 된다면, 먹고 싶은 욕구를 억누르는 바람에 오히려 거식이나 폭식 같은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한다면요, 이럴 때 날씬하고 싶다는 욕구는 진짜 욕구가 아니라 그 욕구가 보낸 근원지에는 상처가 있습니다. 뚱뚱하다는 이유로 놀림을 받았을 수도 있고요. 어떤 날씬하고 예쁜 사람에게 차별을 받아서 상처가 있다거나 분노나 거절감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감정들이 이제는 내 아픔을 보듬어 달라고, 이해해 달라고 보내는 신호들입니다. 이렇게 상처로 인해 왜곡된 욕구들은요, 기분 좋은 열망이 아니라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는 압박감,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어떤 맹목적인 집착을 느끼게 되고요. 원하는 결과가 온다고 해도 결코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그래서 왜곡된 욕구 자체를 채워주는 것은 의미가 없고요. 내 상처를 알아달라, 치유해달라라는 진짜 욕구를 들여다봐야겠죠. 저의 얘기를 좀 들려드릴게요. 저는 너무너무 사랑받고 싶었고 인정받고 싶은 정말 맹목적인 욕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늘 저를 사랑하고 인정해주는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정말로 그런 사람이 주변에 있고 아무리 저를 사랑해주고 보살펴줘도 저는 언제나 정말 구멍이 뚫린 가슴처럼 공허하게 아무리 사랑받아도 외롭고 더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너무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 하니까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조차도 저에게 너무 질려서 떠날까봐 또 그것이 두렵기도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제가 일하는 자리든 아니면 친구들을 만나는 가벼운 친목 자리든 어떤 자리든 항상 저의 관심은 누가 나를 사랑해줄까? 누가 나를 인정해주고 예뻐해줄까? 누가 나에게 관심을 가져줄까에만 온통 집중되어 있었고요. 그렇지 않을 때 언제나 실망하고 상처를 받고 있었습니다. 다른 거는 전혀 생각이 가지 않고 오직 사랑받고 싶다, 관심받고 싶다는 욕구가 너무나 맹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저도 생각이 있는지라 그런 제가 정말 싫고 그렇게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사랑받고 싶은 욕구에서 편안해지려고 하면 할수록, 신경 쓰지 않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 그 욕구는 커져만 갔고, 그럴수록 저는 그런 저를 더 미워하고 더 싫어하게 됐습니다. 30년을 넘게 그렇게 맹목적인 인정 욕구에 시달리면서 저를 자책하고 미워하면서 살다가요, 드디어 저의 왜곡된 욕구를 통해 신호를 보내고 있는 진짜 감정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빈집에 혼자 남겨진, 누군가의 사랑과 보살핌이 너무너무 필요한 외로운 6살짜리 꼬마아이의 외로움이었고요. 부모님이 싸우시고 집안 짓기가 부서지는 데서 혼자 서서 공포에 질려 떨고 있는 6살 아이의 불안함이었어요. 그 아이의 불안함과 두려움, 그리고 안전하고 싶다는 욕구는 제가 그 아이를 만나서 그 아이의 감정을 알아차리고 위로해주던 30여 년이 지난 그때까지도 저의 모든 삶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그 어린 저의 감정을 알아주고 위로해주고 수용해줬을 때 저는 드디어 30여 년 만에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게 됐습니다. 관계는 물론 일하는 것까지도 너무나 편안해졌죠. 그런데요, 더 중요한 건 상처로 인한 욕구, 왜곡된 욕구가 해소되었을 때 드디어 저만의 고유한 욕구들이 올라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제가 사랑받고 싶은 욕구에서 벗어나서 저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 흠뻑 빠져 있을 때 태어나서 처음으로 라디오 DJ를 하고 싶다는 욕구가 올라왔어요. 저는 평생의 꿈이 작곡이었기 때문에 방송 같은 걸 하는 건 생각해 본 적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저는 말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생각해보니 말을 잘한다, 목소리가 예쁘다 라는 말을 종종 들어왔었더라고요. 그렇게 시작한 방송이 팟캐스트 힐링공감이었고요. 힐링공감을 진행하면 할수록 이것이 나의 고유성에 딱 맞는 일이라는 것을 점점 선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저처럼 여러분의 고유성, 여러분의 천재성은 여러분의 상처로 인해 아직 발견조차 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갖고 있는 욕구들이 있죠. 뭐 돈을 많이 벌고 싶다거나 성공하고 싶다거나 유명해지고 싶다거나 아니면 인정받고 싶다거나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다는 이런 욕구들이 순수한 욕구라면 아무것도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그 욕구가 충족될 때 행복할 테니까요.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욕구가 상처로부터 비롯됐다면 그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노력은 멈추고 나의 미해결 감정들을 먼저 보살펴야 할 것입니다. 거부당한 감정들이 수용되고 상처가 치유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순수한 욕구, 즉 고유성과 창조성을 꽃피우는 진짜 욕구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과거의 저와 같은 어떤 맹목적인 욕구가 존재하나요? 그 왜곡된 욕구로 인해서 나의 삶이 얼마나 좌지우지 되고 있나요? 그리고 그 욕구 뒤에는 내가 이미 알고 있는 또는 알지 못하는 어떤 상처들이 남아있을까요? 어떤 상처는 단지 그 감정을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회복되고 치유되기도 하지만요. 어떤 상처는 너무 크고 깊어서 혼자 작업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치유 작업은 굉장히 고유하고 섬세하고 안전해야 하는 작업이라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방송으로 안내하진 않겠습니다. 다만 혼자 찾아내고 혼자 해결하려고 애쓰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만 지금은 드릴게요. 다음 시간에는 욕구에 따라붙는 거짓 죄책감에 대해서 또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